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보육 실습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올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실습생이 왔을 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실습 지도 계획부터 또 실습 지도의 단계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자료를 올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실습생을 잘 지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실습생이 나가게 되면 좀 안 좋은 또 부적합한 그런 보육 실습을 경험하고 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적합한 보육 실습,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습생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적합한 보육 실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은 또 우리 실습지도 교사는 실습생이 6주 동안 실습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예비교사지만 네, 교사 자격을 취득해서 네, 담임을 맡아서 담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함을 가지고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보육 실습 기간에서 실습생이 보육 실습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부적합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보육 실습 내용은 우리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만들어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실습 지도라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적합한 보육 실습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지금 현재 보육 실습은 네, 실습생이 자격이 없는 예비 보육교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보육 실습을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교사예요. 예, 그런 교사에게 어린이집에서의 등하원 차량을 지도하는 업무는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 지도는 영유아가 타는 겁니다. 근데 실습생은 등하원 차량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습생에게 선생님이 해야 될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해야 될 등하원 차량 지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영유아의 식사를 조리하거나 또 간식을 만드는 일은 부적합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네, 조리원이 있죠. 조리사라고도 얘기하죠. 또 우리 간혹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습생이 나와서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조리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이 업무는 실습생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또, 자, 우리 실습생이 나왔어요. 실습 지도 교사가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교실 안에 담임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는 그 빈 공간의 공백을 실습생이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습 지도 교사가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승급 교육을 받게 되거나 또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실습생에게 그 반을 맡겨요. 그래서 대체 교사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행법에서는 대체 교사는 자격을 갖춘 교사여야 됩니다. 네, 현행법에는 대체 교사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대체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생에게 대체 교사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네. 실습생은 배우러 갔기 때문에 담임의 업무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교사로 활용하는 것도 부적합한 그런 실습 내용이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교사로 활용하는 건 안 되고요.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대체교사로 내 일을 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습생이 나왔을 때 보육활동 이외의 업무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지도 선생님이 어떤 개인의 사적인 업무라든가 사적인 어떤 부탁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지시하는 일도 옳지 않습니다. 오전 오후반을 통합보육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옳지 않죠.
네. 우리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등원하면 예 오전 통합 보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80%이 정도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인제 우리가 보육 활동이 진행이 되게 되죠. 예 그래서 통합 보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선생님들이 예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 각자 자기 반에서 통합 보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습생이 나오니까 아 실습생한테 "선생님이 오전 통합 보육 맡아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습생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 통합 보육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예 실습생은 첫날부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보조교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통합 보육을 에 전담해서 맡는 그 역할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 반 청소는 담임 선생님이 하죠. 물론 보조교사가 지원을 해 줘서 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끝나고 하원을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내일을 위한 수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실습생이 나오면 실습생도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습생은 예 그 반에서 예 보조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실습생이 들어가 있는 반 이외에 학급 이외에 어린이집 전체에 관련된 그런 정리정돈을 하게 하거나 또는 청소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습생은 네 선생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 실습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너무나 장시간 동안 예 교실을 이탈해서 이런 업무를 맡게 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 어린이집 대청소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은 금요일마다 정리정돈을 하고 대청소를 하곤 예 그럴 때는 실습생이 참여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실습생만 네 교실을 이탈해서 이 전체에 대한 청소라든가 정리정돈 업무를 맡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교재 교구를 제작을 합니다. 네 실습생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재 교구를 제작하는 것 당연히 실습생이 해야 됩니다. 동화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림 동화를 만들다거나 융판 동화를 만든다거나 이야기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 나누기 자료를 만드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육 활동을 실제로 시행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너무나 많은 교재 교구를 제작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네. 예 간혹 가다가 네 어린이집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습생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습생이 너무나 많은 교재 교구를 만들고 오는 경우도 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이가 다쳤어요. 예 아이가 다쳐서 뭐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고 코피가 나고 뭐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예 물론 실습생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응급처치만큼은 예 지도교사가 해 줘야 됩니다. 예 지도교사가 응급처치를 해 줘야 되고요. 아픈 아이가 혹시 지금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 우리가 도래했을 때도 예 그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실습생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보육교직원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든가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실습생이 예, 원장님이 가는데 같이 예,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담임 선생님이 하는데 예, 보조 역할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실습생이 응급처치를 하게 하거나 병원을 데리고 가는 일은 우리가 삼가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습생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부모님들은 잘 모릅니다. 예, 실습생이라고 하지만 이 실습생이 우리 아이 반에 지금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실습생한테 이야기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등원 때, 하원 때 실습생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습생 이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러니까 자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습생한테 또 부탁을 해야 되고요.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 또 이거는 실습생이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 이런 거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고, 네, 기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습생이 한 번 했는데 엄마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고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선생님이 하원할 때는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습생은 그거
또 어떻게 해요? 하원할 때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원할 때 선생님하고 영유아 간에 또는 부모 간에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지는지를 실습생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실습생이 학부모를 상담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이런 일이 사실은 저희가 간혹가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부적합한 그런 실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으면서 간혹 한 번 정도야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한 번도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습생을 지도하는 일은 그 다음에 이렇게 모르는 예비교사가 내 반에 들어와서 6주 동안 함께 지내는 일은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예, 저도 실습생을 지도해봐서 압니다. 네, 그래서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습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실습생들을 잘 지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비보육교사가 교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보육 실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교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실습생의 우리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히 우리 실습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